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4부 여의도 미신타파. 자, 함께 하실 분. 정치가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비평가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기분이 안 좋으냐면 노쇼 사진을 봤어요. 네. 올라온 거. 이거 화나갖고 지금 이게 화나죠, 이태광 교수님. 준비하셨던 분들 어떨까요? 아니, 사진을 보니까 쫙 깔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망치 그 하루 종일 손님도 못 받은 거고요. 손님도 못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게 전부 식당이니까요. 뭐 식자재가 마냥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그럴 수는 수도 없거든요. 없고. 전부 다 녹여놨을 텐데 예. 못 쓰는 식자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요, 속상하면 안 돼요. 전 정확하게 롯데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원가 비용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날 예상 매출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 330만 원 먼저 네. 내고 저것 때문에 장사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내고 한 500 정도 내야 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네. 하면 그럼 그럼요. 50%는 내줘야 돼. 그래야지 네. 이 집이 살아나지. 맞아요. 진짜 며칠 동안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다 없어져요. 저런 예. 일이 생기면. 400명은 아니고 300명이었다고? 이거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 얘기. 예? 여기 알려줬고 우리가 여기 갖고 식사해야 되겠는데 며칠 동안? 그래야 되겠네요. 예. 팔아줍시다. 가서. 그래 무슨 말이야 좀 영혼 아니, 없이 뭐, 얘기를 해 왜? 아니 근데 노쇼가 한국은 너무 좀 심하잖아요. 사실 예약을 했으면 예. 뭐 예약 취소를 빨리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가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하든지 해야 예. 되는 거죠. 노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의 영업 행위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대체로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사실 뭐 이 강아지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반려동물 문화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예.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또 그럼요. 뭐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방송입니다. 방송국 이름 SBS요.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봉도사. 그럼 틀려요. 정봉주해야 돼요. 정봉주예요. 예, 딩동댕. 좀 친하다고 봉도 사는 순간 시청률 꽝 청취율. 이순민님 빨리 도망가자. 저도 네일샵을 운영하는데 예약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손님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 예약도 못 받고 그치. 저희 같은 소규모 네일샵은 하루 매출에도 엄청 손해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만연한 갑질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저도 운동 다니는데 개인 PT 받잖아요. 근데 전날 취소하면 이게 안 한 거야 운동. 근데 오늘 들어와서 아침 취소하잖아요. 그럼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룰이 있어야 되거든 네. 원칙이. 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프로이드는 예. 그 환자분이 알리지 않고 그냥 안 오면요. 그냥 상담료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머리 하고 오잖아요. 근데 전날 술 많이 먹었고 못 들리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제가 미리 그 결제하는 데서 까요. 아니 뭐 호텔이 대표적이죠. 예. 호텔 같은 외국 호텔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없죠. 애누리 없죠. 그냥 일단 노쇼하면 무조건 다 그 그러면 돈은 다 차지를 하는 그래서 겁니다. 그 취소 가능한 예약이 있고 취소 네, 불가능한 불가능한 예약이 있는데 네. 취소 가능한 예약은 돈을 좀 더 비싸고 네. 주죠. 취소 불가능한 예약은 좀 싸단 말이에요. 그 네. 더 주는 돈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기본 서비스료죠. 아 역시 영국에서 유학파한테 뭐 딱히 영국 뭐- 시골에서 유학했죠. 영국 시골에서 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영국 다 시골입니다. 자 1207님 좀 올려주세요. 1207님 봉도사님 저 토요일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열심히 듣는다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역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월 수입이나 학력은 왜 물어보시는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만연한 우리 사회 갑질 문화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보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필요할 수 있어도 적어도 얘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기분 나쁠 수 나쁘죠.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요. 예. 1단계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2단계부터는 뭐 조금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발표해 주시겠어요라고 선택. 예 네. 선택. 네, 선택을 하든가 ARS를 돌리든가 뭔가 아하. 방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돈은 얼마 보세요. 그럼 또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되게 싫지요. 예 아니 저한테 그 예를 들어 물어보세요. 돈 얼마 버세요? 물어보세요. 수입이 얼마십니까? 벌 만큼 월수가. 벌어요. 또 학력. 학력? 예, 뭐 물어보세요 학력도. 최종 학력은 어디십니까?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면 이제 네. 조사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럼 이게 조사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207님 네. 기분 나쁘신 거 저희가 대신 사과하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관행 좀 바꿔야 돼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맞아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근데 정도의 말을 덧붙여주면 예.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 그거부터 그래서 그래. 인구 센서스 때도 너무 이런 게 나오다가 보니까 다 따라하게 돼요. 예. 국가에서 하는 인구 센서스 때도 그 물어보다가 보면은 수입이 얼마냐는 꼭 쓰게 해요. 국민 친화적으로 좀 서비스 정신을 네. 발휘해갖고 서비스 정신이 잘 발휘된 나라가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국민 각자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왜 인구 그럼 다 센서스를 물어봐. 하면서 왜 또 물어보는지가 아니 진짜 우리 이해가 안 가요. 말씀 나온 김에 여기 회사까지 끝까지 한번 가갖고 어느 회사인지 회사도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거 그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오늘은 아니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가시죠 갑질. 이제. 네. 예. 자 본론으로 오늘 가시죠. 87심리 개에게 목줄 안 채우는 심리 네 개는 네. 안 물어요? 네. 왜 랩을 이것도 하죠? 사실은 네 개는 어떻게 안 보면, 물어. 네, 네 개는 갑질이죠, 안 이것도. 물어 랩을 하지. 네. 근데 이게 목줄을 안 채우시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 참 묘한 게요. 예. 조금해서 절대로 다른 개를 물지 않을 것 같은 개들은 목줄을 잘 채워요. 아. 오히려 목줄을 안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커다란 개를 목줄을 안 채우는 게 맹견. 많아요. 아, 그런 게 네. 있었네. 맞나요? 그런 것 왜냐하면은 같아요. 조그만 개는 왜 주인들이 목줄을 채우냐 하면은요. 우리 개가 다른 개한테 큰 물릴 개한테 실수로 덤비면 물릴까봐 목줄을 채우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개가 달아날까봐 목줄을 채워요. 어허. 그런데 커다란 개들은 이제 주인 생각에 우리 개가 절대로 다른 개랑 싸워서 지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커다란 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호랑이를 키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지고 호랑이를 키워서 호랑이를 길가에 데리고 오. 나가는데 그 호랑이한테 목줄 치워서 데리고 나가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폼생폼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따만한 커다란 개가 주인을 목줄도 안 치웠는데 졸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왠지 내가 얘를 갖다 아무 저절로 복종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뭔가 독재자의 모습. 네. 그런데 그 개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한 개여서 어디로 튈지 모르면 꼭 목줄을 채워요. 차에 치여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산속에서 다니면 산속에 차가 없잖아요. 산속에서 다니더라도 공원도 차가 없고. 토끼 잡으러 갔다가 산속이 더 위험해요. 걔한테 덫이 있어갖고요. 그래가지고 등산하다가 보면은 예. 개 잡는 덫에 이렇게 다리 하고 다치는 분들 많고요. 멧돼지 잡는 덫에. 멧돼지 잡는 덫도 있지만 사실은 일부러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개가 잡히잖아요. 네. 그게 데리고 가서 팔거든요. 고기로. 오, 그것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산속이 실화예요? 네. 에이 뭔가 책임 못 질 것 같은 표현적인데. 아니요. 옛날에 저희가 강아지 키울 때 저희 집 뒷산에 산이 있었는데 아 맨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집개랑 싸우고 그 개가 달아났는데요. 네.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 목줄 안 채운 분이 여기 있었네. 아니죠. 목줄 채웠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 저희 개도 용맹하게 싸웠는데요. 예. 앞에 집 개가 목에다가 이따만한 가죽국을 한 거예요. 용맹하게 그래서 아무리 싸웠대. 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목줄은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강아지가 전부 다 뛰어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개들도 살찌면 뛰어다니는 걸 싫어해요. 힘들거든요. 어디선가 수습을 하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줄을 안 채우는 심리에는 수동적인 거와 능동적인 게 있는데 수동적인 거는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우리 개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뭔가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능동적인 거는 뭔가 커다란 개를 갖다 폼나게 복종시키면서 우아하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를 산책시키고 싶을 때 목줄을 안 채우는 게 있고요. 보통 목줄을 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공원이나 개만 있는 안전한 곳에 가서 그러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별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한일관 대표분이 이제 그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이제 프렌치 보도가 볼독이 나가면서 영국 쪽이라면서요? 원래는 이제 영국 종인데 그걸 프랑스 사람들 가져가서 자기들 종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영국 불독은 굉장히 크잖아요. 피플 테리어의 그 예. 좀 변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 근데 데려가서 이제 애완용으로 작게 키웠죠. 아. 작아요 사실은. 근데 입을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개 같은데. 아니, 입이 그러니까 큰 개들 싸움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애완용으로 그냥 불독이 원래 이제 생긴 게 못생겼는데 네. 또 못생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애완용으로 키운 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투견 본성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직접 보시면 되게 귀엽고. 귀엽다고 또 물어갖고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개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겹쳐가지고 돌아가신 것 의사 같고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문제는 듣고 왔어요. 그럼 혼자 다 하실 거예요? 강아지를 지금 안락사를 시켜라 말아라 이제 그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좀 너무 나간 논인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견주에 해당되는 최시원 씨가 예. 합당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그 목줄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별 큰 어떤 변화 없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을 한국은 일으키고 있다. 예, 너무 많이 이제 이런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죠. 우리나라들은 보시면은 제가 사실 그 어릴 때만 해도 이 강아지는 인간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음식 재료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시골에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운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외삼촌이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미국 가니까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더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문화적 충격이 있던 시절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끈도 없이 그냥 예, 풀어놓고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들판에 동네방네 뭐 동네방네 개들도 개들이 다니잖아요. 있고 개한테 물리는 것도 뭐 여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저도 개한테 물려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문화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육박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드디어 뭐 이와 관련돼서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살아봐서 아는데 아무한테나 강아지를 분양해주지 않아요. 그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럽에서는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네. 영국에는 위험한 개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못 키우는.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견주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처벌도 엄청나고 네, 14년형까지 나온다고 똑같습니다.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웠는데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변화, 그다음 법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그걸 논의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강아지를 안락사를 시켜라 말아라, 뭐 강아지는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아지 입장에서는. 견주의 논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견주는 견주지만, 우리는 견주는 사람이지만 강아지는 동물이잖아요. 예. 동물은 또 동물의 논리가 있는데 걔 입장에서는 또 친하다고 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제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친하다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물면은 나를 공격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얼굴을 또 핥히잖아요.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아지가 예를 들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아지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어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미 개가 어떻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냐면 사실 물잖아요. 물면서 훈련시키잖아요. 예.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훈련 갖고 되지가 않아요. 본성은요? 한 강아지의 습성에는 한 4가지가 좌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질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좀 아무리 순화시켰더라도 그 강아지의 기질상 조금 싸나운 강아지가 있고요. 그렇죠. 야성의 본성은 어쩔 네. 수 없다. 또 강아지가 요만하면 물고 싶어도 못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의 어떤 기질과 신체 상태가 첫 번째 좌우가 되고요. 예. 두 번째 같은 종이라도 지능이 좌우가 돼요.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지적장애가 있듯이 똑같은 종의 강아지는 대부분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지만 예. 그중에 굉장히 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된다. 안 되는 예. 경우도 또 간혹가다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환경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너무 큰 강아지를 너무 좁은 곳에서 있거나 스트레스. 아니면 강아지도 강아지의 사생활이 있거든요. 예. 뭔가 본인이 혼자 있을 수 있고 주인을 피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으면 얘가 되게 화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하면 양육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울 때 인간은 강아지 안고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예. 강아지는 제일 싫은 게 인간한테 안겨 있는 거래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안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아우. 그게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예.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나 되게- 고양이는 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이 그런데 있죠. 이제 강아지가
아주 세게 누굴 무는 건 아닌데 집에 있는 손님이 와서 물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보고 굉장히 주인이 정색이 되고 강아지를 치우고 해야 되는데 살짝 강아지가 위협할 때 웃으면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또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아우 잠깐 여기 있어 미안해 하면서 오히려 보상을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입장에서 다른 좋죠, 사람을 그러면. 위협할 강아지 때마다. 입장에서. 강아지 입장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해도 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주인들을 보다가 보면 그분들은 이 강아지가 나한테만 밥 주는 나한테만 충성하는데 그걸 어떻게 충성하고 밥 안 주는 다른 사람한테는 약간 공격적인 거를 보면서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을 안 무는 이유도 별로 본인을 좋아해서 안 무는 게 아니라 예. 밥을 주니까 안 무는 경우가 있어요. 유난히 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발동이 제대로 걸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도 가끔 이제 이렇게 개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 한일관 사건 같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지만 예. 제가 있을 때 큰 사건이 났어요. 오. 이제 피플 테리어가 집배원을 우편 배달부를 물어가지고 원래 사망하게 피플 때는 만든. 사람을 잘 안 무는데. 네, 안 먹는데 하여튼 그거죠, 바로. 예.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때 대부분의 영국 사회의 반응은 그건 분명히 집배원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라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극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예.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물론 이제 그게 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플 테리어가 훈련을 못 받았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안락사까지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그 보면은 강아지들이 가는 그런 훈련소가 있거든요. 군대 훈련소 같은데 그런 데를 일반 보냈죠. 교도소를 간 거죠. 네, 보낸 거죠. 징역 간 거, 징역. 강아지 교화소. 징역. 네. 예. 그래서 사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네. 2세가 또 굉장히 그 뛰어난 강아지 트레이너로 유명해요. 아. 이분이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분 그렇게 하면 강아지는 이제 또 옆으로 그런 일 있죠. 많이 네. 오늘 두 분 다 옆으로 가고 계세요. 개처럼 네. 개가 이제 개처럼 옆으로 걷고 계세요. 3880님 14년차 집배원입니다. 거의 해마다 개한테 물리지만 동네 인심 때문에 신고 한 번 못했어요. 유유. 그럴 때마다 개 주인들은 우리 개는 사람 안 문다라고 말하겠더군요. 아 일단 답답해. 실제로 물렸는데. 저런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그냥 저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이상하게 집배원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개들도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왔을 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집배원들 오토바이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짖는 개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근데- 우리가 들어도 자극적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개들이 저기 카페트로 청소하잖아요. 예. 진공청소기 돌리잖아요. 예. 그렇게 잘 짖어요. 그냥 쭉 빨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털을 이렇게 쭉쭉 해갖고 그래서 시원하게. 그게 이제 안전거리하고 도주거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오셨네요. 도주거리는 뭐 개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적이 왔을 때 충분히 도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게 도주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도주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한마디로 해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개들이 잘 안 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주 달아나면 되니까. 그러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위험한 거지요. 도주거리가 없어요. 개 입장에서. 그래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그런 다음에 안전거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개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상 다가오면은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안전거리예요. 그래서 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은 안전거리도 없고 도주거리도 없으니까 주인이 탈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최악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는 주인이 딱 데리고 있든지 끈을 단단하게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좋은 건요. 우리 개가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예. 아무도 없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이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1층에서 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4층에 누가 타? 그럼 타지 마세요, 그래? 그럴 때는 예. 개를 안 뜬지 그렇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개가 좀 위험해서 그런데 제가 내릴 테니까 비켜져 있으세요 한 다음에 상대방이 비켜서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가면 돼요. 저런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키우죠, 개를? 그러니까 그 전에 고양이 그 개를 키우나?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는 사실 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 강아지는 그냥 귀엽고 이런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뿐만 그건 아니죠. 것이 아니고 네. 강아지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책임져야 책임질 되는 수 없으면 반려동물로 키우지 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책임을 질 수 없으면서 예. 내 강아지는 안 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개법이 있는 연구에서 공부한 이태관 교수의 이 지적이에요. 이 멋진 지적질. 네. 그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개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키울 수 없이 커다란 게
내가 키울 수 없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개를 욕심내지 말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예. 또 문제는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하셨지만 비슷하게 막상 또 되게 산책도 좋아하고 자유롭기를 좋아하는 개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개가 안전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 곳이 없는 것도 또 역설적으로 사실이에요. 아니 이 서정희님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정희님 방송 들으면서 불쾌한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운전하다가 왔다 갔다 차 세웠네요. 큰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정복력이 있다니요. 세 분 중에 현재 개 키우는 분은 없는 것 같네요. 개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불쾌하고 문제시되는 게 자기 개는 작다고 목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최명기 원장님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뭐 아까 최명기 원장님 설명에 짧게 시간이 없어요. 짧게 딱 끝났어요. 제가 예. 정복력이 있다고 하진 않았고요. 예. 큰 개가 줄이 없는데도 보고 나한테 복종하는 거는 주인한테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준다는 거죠. 그 큰 게 특별히 목걸이 하고 다녀라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명기 원장, 이태강 교수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보전 정치쇼 오늘 마치고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아까 했나 보지? 되겠는데 며칠 동안? 그래야 되겠네요. 예. 팔아줍시다. 가서. 그래 무슨 말이야 좀 영혼 없이 얘기를 해 왜? 아니 근데 노쇼가 한국은 너무 좀 심하잖아요. 사실 예약을 했으면 예. 뭐 예약 취소를 빨리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가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하든지 해야 예. 되는 거죠. 노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의 영업 행위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대체로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사실 뭐 이 강아지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반려동물 문화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또 그럼요. 뭐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방송입니다. 방송국 이름 SBS요.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봉도사. 그럼 틀려요. 정봉주해야 돼요. 정봉주예요. 예, 딩동댕 좀 친하다고 봉도 사는 순간 시청률 꽝 청취율 이순민님 빨리 도망가자. 저도 네일샵을 운영하는데 예약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손님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 예약도 못 받고 그치. 저희 같은 소규모 네일샵은 하루 매출에도 엄청 손해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만연한 갑질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저도 운동 다니는데 개인 PT 받잖아요. 근데 전날 취소하면 이게 안 한 거야 운동. 근데 오늘 들어와서 아침 취소하잖아요. 그럼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룰이 있어야 되거든 네. 원칙이. 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프로이드는 예. 그 환자분이 알리지 않고 그냥 안 오면요. 그냥 상담료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머리 하고 오잖아요. 근데 전날 술 많이 먹었고 못 들리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제가 미리 그 결제하는 데서 까요. 아니 뭐 호텔이 대표적이죠. 예. 호텔 같은 외국 호텔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없죠. 애누리 없죠. 그냥 일단 노쇼하면 무조건 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차지를 하는 그래서 겁니다. 그 취소 가능한 예약이 있고 취소 네, 불가능한 불가능한 예약이 있는데 네. 취소 가능한 예약은 돈을 좀 더 비싸고 네. 주죠. 취소 불가능한 예약은 좀 싸단 말이에요. 그 네. 더 주는 돈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기본 서비스료죠. 역시 영국에서 유학파인데 뭐 딱히 영국 뭐- 시골에서 유학했죠. 네, 영국 시골에서 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영국 다 시골입니다. 자, 1207님 좀 올려주세요. 1207님 봉도사님 저 토요일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열심히 듣는다고 잘 대답했습니다. 국민 친화적으로 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갖고 서비스 정신이 잘 발휘된 나라가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국민 각자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왜 인구 여기다 센서스를 물어봐. 하면서 왜 또 물어보는지가 아니, 진짜 우리 이해가 안 가요. 말씀 나온 김에 여기 회사까지 끝까지 한번 가갖고 어느 회사인지 회사도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거 그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오늘은 아니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가시죠 갑질. 이제. 네. 예. 자 본론으로 오늘 가시죠. 87심리 개에게 목줄 안 채우는 심리 4개는 네. 안 물어요? 네. 왜 랩을 이것도 하죠? 사실 4개는 안 어떻게 보면, 물어. 네, 4개는 갑질이죠, 안 이것도. 물어 랩을 하지. 네.
근데 이게 목줄을 안 채우시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 참 묘한 게요. 예. 조금해서 절대로 다른 개를 물지 않을 것 같은 개들은 목줄을 잘 채워요. 아. 오히려 목줄을 안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커다란 개를 목줄을 안 채우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런 게 네. 있었네.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개는 왜 주인들이 목줄을 채우냐 하면은요. 우리 개가 다른 개한테 큰 물릴까? 개한테 실수로 덤비면 물릴까봐 목줄을 채우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개가 달아날까봐 목줄을 채워요. 어허. 그런데 커다란 개들은 이제 주인 생각에 우리 개가 절대로 다른 개랑 싸워서 지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허. 또 커다란 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4부 여의도 미신 타파. 자, 함께 하실 분. 정치가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비평가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기분이 안 좋으냐 하면 노쇼 사진을 봤어요. 네. 올라온 거. 아유, 화나갖고 지금 이게 화나죠, 이태광 교수님. 준비하셨던 분들 어떨까요? 아니, 사진을 보니까 쫙 깔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망치 그 하루 종일 손님도 못 받은 거고요. 손님도 못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게 전부 식당이니까요. 뭐 식자재가 마냥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그럴 수는 수도 없거든요. 없고. 전부 다 녹여놨을 텐데 예. 못 쓰는 식자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요, 속상하면 안 돼요. 저건 정확하게 롯데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원가 비용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날 예상 매출 1,000만 원이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 330만 원 먼저 네. 내고 저것 때문에 장사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내고 한 500 정도 내야 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네. 하면 그럼 그럼요. 50% 내줘야 돼. 그래야지 네. 이 집이 살아나지. 맞아요. 진짜 며칠 동안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다 없어져요. 저런 예. 일이 생기면. 400명은 아니고 300명이었다고? 이거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 얘기. 예? 여기 알려줬고 우리가 여기 갖고 식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지역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월 수입이나 학력은 왜 물어보시는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만연한 우리 사회 갑질 문화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보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필요할 수 있어도 적어도 얘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기분 나쁠 나쁘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요. 예. 1단계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2단계부터는 뭐 조금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발표해 주시겠어요라고 선택. 예, 네. 선택. 네, 선택을 하든가 ARS를 돌리든가 뭔가 아하. 강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돈은 얼마 보세요. 그럼 또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되게 싫지요. 예, 아니 저한테 그 예를 들어 물어보세요. 돈 얼마 버세요? 물어보세요. 수입이 얼마십니까? 벌만큼 벌어요. 또 학력. 학력? 예, 뭐 물어보세요. 학력도. 최종 학력은 어디십니까?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면 이제 네. 조사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럼 이게 조사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207님 기분 나쁘신 거 저희가 대신 사과하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관행 좀 바꿔야 돼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맞아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근데 정도의 말을 덧붙여주면 예.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 그거부터 그래서 그래. 인구 센서스 때도 너무 이런 게 나오다가 보니까 다 따라하게 돼요. 예. 국가에서 하는 인구 센서스 때도 그 물어보다가 보면은 수입이 얼마냐는 꼭 쓰게 해요.